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가 국가정보기관에서 사용해온 미국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첨단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면서 세계 각국의 디지털 안보와 AI 주권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로니 프랑스 총리는 6월 16일 프랑스 내무안보총국 DGSI가 팔란티어를 대체할 업체로 자국 기업 샵스비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르코로니 총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외국 세력이 개발한 도구에 의존할 수 없다며 우리만의 AI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CIA와 FBI, 국방부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둔 안보 정보 분석 기업입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은 그동안 팔란티어 시스템을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자국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 분석 체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부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6억 5,500만 유로, 우리 돈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생성형 AI 챗봇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존 팔란티어 계약은 2028년까지 유효해 실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AI 수출 통제 움직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엔트로픽의 첨단 AI 모델에 대해 외국 기관과 일부 해외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AI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핵심 AI 기술 접근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조치가 백악관이 AI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르몽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민간 기업의 AI 모델 접근 중단을 요구하면서 기술 규제가 정치적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출 통제를 시행하려면 어떤 위험을 막으려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안 전문가 150여 명도 미국의 AI 접근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유럽의 미국 빅테크 의존 줄이기는 이미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팔란티어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국민 보건 서비스의 팔란티어 데이터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던 역시 런던 경찰청의 팔란티어 계약 중단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주권과 안보를 가르는 핵심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홍대와 이태원 일대 PC방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한국 문화 체험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PC방은 해외 게이머나 일부 마니아층이 찾는 공간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일반 배낭여행객들까지 여행 일정에 PC방 방문을 넣고 있습니다. 홍대 앞 PC방에서는 외국인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며 라면과 주먹밥을 먹거나 게이밍 헤드셋을 착용한 채 사진을 찍는 모습도 흔합니다. 다른 콘셉트의 PC방을 찾아 PC방 투어를 이어가는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PC방 인기는 여행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됩니다. 해외 여행 상품 사이트에는 서울 전통 PC 카페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2시간 이용권과 간단한 식사, 음료가 포함된 상품이 $6에서 $10 수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외 가이드북도 비가 오거나 무더운 날 한국에서 즐기기 좋은 실내 활동 공간으로 PC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도 뜨겁습니다. 틱톡과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이 한국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음식을 주문하는 체험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 유튜버의 한국 PC방 비교 영상은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습니다. 레딧에서도 외국인 출입 가능 여부와 24시간 이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 소비 가운데 PC방 등 K놀이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 증가했습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분석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관광객의 PC방 이용 건수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보다 36% 늘었습니다. 인기 비결은 저렴한 비용과 높은 시설 수준입니다. 한국 PC방은 시간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고사양 컴퓨터와 독립좌석, 냉난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1만 원 안팎의 밤샘 정액권을 끊고 헤드셋과 목베개를 착용한 채 쉬기도 합니다. 먹거리도 큰 매력입니다. 한국 PC방에서는 자리에서 화면을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라면, 주먹밥, 떡볶이, 치킨, 소떡소떡, 짜게치 같은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인터넷 카페가 단순히 인터넷을 쓰는 공간이었다면 한국 PC방은 게임과 식사, 휴식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한국 e스포츠의 세계적 위상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게이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면서 한국은 글로벌 게이머들에게 e스포츠의 성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 마포구 T1 베이스캠프 PC방을 방문해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만난 일도 한국 PC방의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당시 젠슨황 CEO는 한국은 e스포츠의 발상지라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흐른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일상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고사양 PC, 다양한 먹거리, 24시간 이용 문화가 결합한 한국 PC방은 이제 단순한 게임 공간을 넘어 외국인이 찾는 새로운 K문화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를 뒤흔들 슈퍼 엘니뇨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번 엘니뇨가 역대 최강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전 세계를 덮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슈퍼 엘니뇨, 고질라 엘니뇨라는 별명이 붙은 강력한 기후현상이 시작됐습니다. 태평양 적도 해역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엘니뇨가 공식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NOAA는 이번 엘니뇨가 역대 최강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AA는 이번 엘니뇨가 올해 늦가을과 초겨울에 강도를 더 키워 1950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기록상 가장 강력한 엘니뇨 가운데 하나가 될 확률이 6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대한 해수 온도 상승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대기 흐름을 흔드는 거대한 기후 충격입니다. 엘니뇨는 남미 페루 어부들이 크리스마스 무렵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적도북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보통 2년에서 5년 안팎의 주기로 발생하지만 이번 엘니뇨는 발생 전부터 슈퍼, 고질라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이례적인 강도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NOAA는 이번 엘니뇨가 1997년에 발생한 기록적 엘니뇨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엘니뇨는 전 세계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 토네이도, 산불을 일으키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진 지구 위에 엘니뇨의 열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큽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엘니뇨가 해양 깊은 곳에 따뜻한 물을 수면으로 끌어올려 지구 표면에 막대한 열을 공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열은 대기순환과 해류 흐름을 바꾸고 그 결과 세계 곳곳에서 극한 기상현상을 촉발합니다. 안토니 우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엘니뇨를 긴급한 기후 경고라고 규정하며 이미 온난화된 지구에 더 강한 불씨를 던지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미 서부에는 집중호우와 홍수 가능성이 커지고 호주와 동남아시아에는 가뭄과 산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도는 더 강한 폭염에 직면할 수 있고
아프리카 북동부는 극심한 가뭄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급변하는 기상 충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 발생을 다소 억제할 수 있지만 태평양에서는 열대성 폭풍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식량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작지 않습니다. 미국 일부 농업 지역에서는 곡물 재배 여건이 나아질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주요 곡물 생산국의 이상기후가 식량 가격과 공급망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 저개발 국가의 농업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기후과학자들은 이번 엘니뇨가 가을이나 겨울에 정점을 찍은 뒤에도 여파가 이어져 2027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번 고질라 엘니뇨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 세계 경제를 동시에 흔드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미국 문화가 세계를 하나로 묶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세계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K-드라마와 K-팝을 비롯한 지역 콘텐츠가 새로운 소프트 파워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문화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하나의 세계 문화 시대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미국 팝송을 듣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미국 드라마와 게임을 통해 비슷한 취향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넓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언어와 자기 지역의 콘텐츠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월드컵은 여전히 전 세계가 함께 지켜보는 최대 스포츠 축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소비되는 문화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주제가에는 여러 언어가 담겼고 무대에는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가 오릅니다. 세계가 한 곳에 모였지만 문화는 하나로 합쳐지기보다 각자의 색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 시장에서는 자국어 콘텐츠의 부상이 뚜렷합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영어 팝 대신 자국어 노래가 차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인기 음악의 대부분은 현지 가수들의 곡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야 세계 스타가 됐지만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 강한 팬덤을 만든 콘텐츠가 오히려 세계로 확장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드라마와 영상 콘텐츠도 같은 흐름입니다. 넷플릭스는 한때 전 세계의 시청자를 동시에 겨냥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각 나라의 정서와 언어, 역사에 뿌리내린 작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폴란드 배경의 코미디, 노르웨이 괴물 영화처럼 현지성이 강한 작품들이 먼저 자국에서 흥행한 뒤 세계 시청자를 만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영어 작품보다 비영어 작품을 더 많이 제작한 것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한국 콘텐츠가 있습니다. K-드라마는 더 이상 일부 팬층의 취향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독립된 장르가 됐습니다. K-팝 역시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공식 주제가에 참여했고 블랙핑크 리사와 방탄소년단도 대회 주요 무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지역성을 바탕으로 세계성을 얻은 대표 사례가 된 셈입니다. 게임에서도 문화 패권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나라별 인기작이 크게 다르고 각 지역의 생활 방식과 놀이 문화가 게임 선택에 반영됩니다. 알고리즘은 이런 취향을 더 정교하게 찾아내며 사람들에게 미국식 주류 콘텐츠가 아닌 자신과 가까운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여전히 유튜브와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즐기는 콘텐츠의 중심은 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식 문화가 세계인의 공통언어였던 시대는 저물고 브라질의 음악, 한국의 드라마, 중국의 게임처럼 지역 강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 오르는 새 소프트 파워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내진 안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 시설 10여 곳 이상이 현행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규모 지진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스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주요 시설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드러났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공항 건물 10여 곳 이상이 현행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모 6.1에서 6.5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이 6월 15일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물 212곳 가운데 40곳에 대해서만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142곳은 준공 당시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었다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적용 기준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의 과거 기준이었습니다. 문제는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요 건축물은 규모 6.0에서 6.5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어야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과거 기준으로 지어진 시설들이 현행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공항시설물 23곳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3곳이 지진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 붕괴 혹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시설에는 화물터미널 ABC2동, 사업지원센터, 행정지원센터, 공항경비대 본부, 주변전소 B동, 동력동 B동, 왕산레이더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변전소와 동력동 같은 전력 관련 시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공항의 전력 공급과 관제 기능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에 해당 13곳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안전 문제뿐 아니라 경영 부실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계약보다 낮게 적용해 13개월 동안 1,517억 원을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대보증금 일부를 보증서로 대체해주면서 32억 7천만 원의 이자 수익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항 주변 토지 개발 사업에서도 수익성 검토 없이 임대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8개 시설 중 12곳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상전력용 축전기 공사에서는 43억 원 규모의 불법 하드급도 적발됐습니다. 세계적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안전과 재정관리 모두 허점이 드러난 만큼 핵심 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과 보강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천군입니다. 유럽이 초여름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4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도 40도 안팎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계절의 경계를 허물면서 유럽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이 초여름부터 이례적인 폭염 비상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4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6월 한복판의 유럽이 사실상 한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기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6월 하순 프랑스 남부와 중부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서 4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옹과 마르세유, 툴루즈 인근 지역은 41도에서 42도 수준의 극심한 폭염으로 파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도 35도에서 39도 안팎의 고온이 예보됐습니다. 통상 프랑스의 6월, 이 시기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 수준입니다. 파리도 6월 평균 기온이 24도에서 26도 안팎에 그치고 남부지방 역시 30도를 크게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10도에서 15도나 높은 기온이 예보되면서 유럽의 여름이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은 프랑스에만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남부 세비야와 코르도바 일부 지역은 40도를 웃돌 가능성이 있고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남부도 35도에서 40도에 이르는 고온이 예상됩니다. 영국과 독일 등 북유럽 지역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유럽 전역이 이상고온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북아프리카에서 밀려오는 뜨거운 공기와
강한 고기압 정체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상공의 뜨거운 공기가 지중해를 지나 유럽으로 유입되고 고기압이 이 공기를 덮개처럼 가두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열돔이 오래 지속될 경우 고온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폭염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이상 기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폭염 발생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2022년 프랑스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산불을 겪었고 지난해에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서 장기간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오르는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평균 기온 상승 속도는 지구 평균보다 약 2배 빠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프랑스 등 각국은 노약자와 어린이, 야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경보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부담,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여름부터 40도를 넘나드는 유럽의 폭염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입니다. 중국이 전력선을 따라 스스로 이동하며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뱀 형태 로봇을 실제 전력망에 투입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압 전선을 따라 움직이며 도시 전기를 지키는 새로운 전력 관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선을 따라 이동하는 뱀 형태 로봇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 로봇은 중국 윈난성 쿤밍 지역의 배전선로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선을 나선형으로 감싸며 이동하면서 손상된 전선, 마모된 부품,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머리 부분에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장착돼 있고 전력선 위 장애물도 뱀처럼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다관절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번 로봇 투입은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 기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오카오는 중국에서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꼽히며 올해는 약 129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습니다. 시험장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전력 당국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첨단 점검 장비를 투입한 것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로봇뱀은 공항 인근 비행 금지 구역에 있는 시험장 주변 배전선 약 130km를 점검했습니다. 기존 수동 점검 방식보다 효율이 약 3배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압 전선 작업의 위험을 줄이고 점검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 로봇은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드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운용이 제한되고 고압 전력선의 전자기 간섭이나 악천 후 배터리 문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뱀 로봇은 전선을 직접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비행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꼬리 부분 장치를 통해 점검 중인 전선에서 전력을 비접촉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쿤밍 전력공급국은 가오카오 기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뱀 로봇 외에도 로봇견, 드론, 감시 카메라 등을 함께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망 관리가 사람 중심의 현장 점검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번 실험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국가적 행사와 도시 기반 시설을 지키기 위한 전력 관리 방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력 수요가 늘고 전력망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로봇이 전선 위를 기어다니며 도시의 전기를 지키는 장면은 앞으로 더 흔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입니다. 우리 발밑에 숨어있는 곰팡이 네트워크가 지구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물과 연결된 균사들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며 기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땅속 곰팡이 네트워크가 지구 생태계를 떠받치는 숨은 기반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곰팡이의 가느다란 실 같은 조직, 즉 균사들이 식물 뿌리와 연결돼 물과 영양분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식물에게서 탄소를 받아 땅속에 저장하는 거대한 지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의 저스틴 스튜어트 박사가 이끈 국제연구진은 전 세계 수지상 균근균의 전체 양을 처음으로 추정해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수지상 균근균은 식물 뿌리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구조를 만들고 식물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곰팡이류를 말합니다. 연구진은 숲과 초원, 사막, 습지 같은 9개 생태계 지역에서 나온 기존 연구 322건과 1만 6천 개가 넘는 흙 표본 자료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분석 방식인 머신러닝 모델과 로봇이 측정한 3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더해 전 세계 땅 속에 균사가 얼마나 촘촘히 퍼져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지표면에서 15cm 깊이 안에 있는 수지상 균근균의 균사를 모두 이으면 약 11경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를 약 7억 3천만 번 오갈 수 있는 엄청난 길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양입니다. 탄소 무게를 기준으로 볼 때 표토 15cm 안에 있는 균근균의 전체 생물량은 인류 전체 생물량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 분량의 흙 속에도 최대 10m 길이의 균근 네트워크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 곰팡이들은 식물이 뿌리만으로 닿을 수 있는 범위보다 최대 100배 넓은 지역에서 물과 영양분을 끌어옵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인의 최대 80%, 질소의 최대 20%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균근균은 식물로부터 해마다 약 10억 톤의 탄소를 받습니다. 이를 이산화탄소로 바꾸어 계산하면 약 40억 톤에 해당하며 이는 인류가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의 11%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초원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산지 초원과 물에 잠기는 초원처럼 풀밭으로 이루어진 생태계에서 균근균 밀도가 가장 높았고 전 세계 균근균 생물량의 40%가 초원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농사를 짓는 경작지에서는 균사 밀도가 평균 47.3% 낮았습니다. 화학 비료와 살균제 사용, 땅을 갈아엎는 농사 방식이 땅속 곰팡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기후와 환경 보전 논의에서 곰팡이류가 오랫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균근균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중요한 지역 대부분이 보호구역 밖에 있고 초원은 숲보다 더 빠른 속도로 농경지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탄소 순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하늘과 바다, 숲뿐만 아니라 우리 발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 세계까지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